자, 그러면 우리 도형의 이동 쪽 파 7번부터 한번 오답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C가 있고요. 여기 지금 중심점은 0,5, 반지름도 5에 있어요. PA, B에 대하여 P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점이 원 C 위에 다시금 놓여있게 하고 싶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모든 M값의 합을 F의 A, B라고 할 때 F의 A, B는 16입니다 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게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구해 보아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하고 있는 말은 P점 A, B를 만드신 다음에, 그쵸? P점에 있는 A, B 만드시고 거기에서 내가 이동시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M값의 합을 갖다가 F의 A, B라고 할 거야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그런 모든 M값 합이 얼마다? 16이다 라고 돼 있어. 일단 이 모양이 어떤 걸 뜻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형을 잡아 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분면 위에 얘처럼 0,5 반지름도 5 해가지고 원 하나 잡아볼게요. 이렇게. 여기 10이어야지. 10, 5. 이렇게. 기본적인 지금 원 C를 잡아놨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P가 있는 거야. 그 P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동을 시켰어. 이동을 시킨 다음에 Y는 X 대칭까지 시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원 C 위에 놓여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봐볼까?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P점 자체를 일단 N만큼 이동한 원의 대식 P식을 아마 처음에 바로 잡기가 쉽진 않을 거거든? 그치, 맞아. 그런 이동이 나오면 좋긴 하지. 원 이동시키는 거. 일단 원리부터 볼게. 제가 P점을 갖다가 그냥 X축 방향으로 M까지가 얼만큼인지 범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2mm로 잡아볼게요. 이 점을 그냥 P라고 해보고 얘를 그냥 M만큼 이동해볼게. 이쯤 잡아볼까? M만큼 이동시킨 좌표를 P 다시다 한번 해볼게요. P 다시.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좀 P 많이 움직일 거면 P1을 해보자. P1이라고. 이제 얘를 Y는 X에 대한 대칭이 필요해. 그래서 얘가 말한 대로 Y는 X 대칭을 시켜보자. 근데 그 식이 또 어디 있어야 돼? 얘가 대칭을 해서 옮겼더니 이 점이 다시 한 번 더 원 위에 놓여있으면 좋겠대. 라는 거지.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하나의 예시로. 그러면 오케이. 다음과 같은 저런 방식도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다시금 지금 잡혀있는 이 이동시킨 점을 제가 P2였어 라고 한다면 이 P2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P2가 다시 한 번 더 원 C 위에 점이 되려면 P1은 어디 있어야겠느냐 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시행은 뭐야? Y는 X 세팅을 시킬 거야. 시킨 애가 여기 와야 돼. 그러려면 P1은 과연 이런 거지. 그럼 지금부터 P1은 과연 어떤 애들이 돼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할 때 P1은요. 실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 원 있죠? 이 원을 Y는 X 대칭을 한번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걔가 이렇게 생겨먹었었거든? 다음과 같이. 그러면 잘 따라와봐 이제. 여기 P1을 대칭 이동시킨 게 P2에 있었어. 그럼 P2를 대칭 이동시킨 건 P1일 거 아니야? 그럼 P1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이 빨간색 원이 있어야 돼. 이 빨간 원은 누군데? 얘는 X 빼기 5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5라는 친구야. 지금 나와 있는 원을 Y는 X에 대칭시킨 친구란 말인 거지. 그럼 내가 N만큼 움직였을 때 결국 뭐다? 지금 나와 있는 요 값처럼 얘처럼 P1이라는 애는 항상 어디 위에? 빨간색 원 위에 있게끔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만 해요. 그럼 P가 어디든 간에 이런 거지. 또 아무거나 좀 봐볼까? 아무거나? 제가 P를 근데 봐. P가 이런 쪽에 있으면 N만큼 움직였을 때 대칭 시켜봤자 거의 없겠지. 그치? 그럼 못해도 P는 어디 있어야 돼? P는 이렇게 되고 있는 Y는 5보다 아래에 있긴 해야 돼. 아래쪽에.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제가 이쯤 잡아볼까요? 이쯤 P 잡아볼게요. 그럼 얘가 쌤 얘기했지? N만큼 이동한 P1이 있어야 한다고? N만큼 P1이 빨간색에 있으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빨간색에 있는 게 여기도 가능하고 더 가서 여기도 가능한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얘도 대칭 이동을 시키면 다시금 원래 있던 원위에 있을 거고 얘도 대칭 이동을 시키면 다시금 원래 있던 원위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P가 갈 수 있는 그 값의 B값,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B는 0부터 5까지 밖에 못 가. 그 이유가 5를 넘어가서 내가 아무리 X축 이동을 시켜봤자 Y는 대칭시켰을 때 그 원위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P값. 쌤이야 지금 다 2, 4, 5면 쪽에 P를 잡았지만 P가요 1, 4, 5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P였어 봐. 얘가 P였으면 오른쪽이든 왼쪽 상관없거든? 어차피 M값 이동하면 되니까 M값 이동해서 빨간을 가려면 여기 올 수도 있고요.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그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A값의 부호부터 결정해서 나눈 다음에 풀어가보자는 거지. 해서 첫 번째 1번 A가 음수일 때, 즉 2, 4분면 점에 있을 때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위에 잡아둔 것처럼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내가 이동시켜서 얘 노란색처럼 이동시켜서 할 때 하나, 둘, 얘도 하나, 둘만큼 나와요. 어찌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값은 2개씩 나오는 거야. M값 따라서. 그러면 그 값들에 대해서 뭘 구하래요? 얘에 대해서 A, B 그 점에 대한 모든 M값들의 합을 구하랬지? 평행 이동된 값들의 합. 그럼 볼게. 내가 이 점, 요 P에서부터 얘까지 이동한 M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점을 시작했으면 이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얘까지 갈 수 있는 M값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두 개를 합한 게 얘. 여기 있었을 때의 합이야. 그치? 여기 있었을 때의 합. 그러면 이 값이 두 개의 합 자체가 16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나의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시 보면서 여기서부터 얘까지 가고 있는 이 거리, 이 두 개의 거리의 합인 건데 그게 항상 얼마만큼일까 떠올려 보는 거야. 문제에서. 그리고 그 합이 16이 나오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항상. 그러려면 지금 저기 있는 이 두 개의 점 볼까요? 이 두 개의 점. 이 점과 이 점은 한 가운데가 어디예요? 여기 오니까 5가 한 가운데 값이겠죠. 자, 그럼 좀 이해 돕기 위해서 이제부터 설명 위에 했으니까 메인은 얘를 P1이라고 하고 얘를 P2로 놓을게요. 이제부터 이 하얀색만 보고 따라오세요. 하얀색만. 그러면 P1과 P2의 한가운데 값은 5예요. 그쵸? 한가운데 값은 5. 그리고 나서 이 P2랑 P1에 그러면 그 사이 격차. 어차피 5에 대한 대칭만큼 갔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M값의 모든 합을 구해보겠어. 라고 하려면 이렇게 봐야겠지. 합은 다음과 같아. 얘가 5고 여기 있는 값이 지금 여기가 A야. 여기 X좌표가 A야. 그러면 내가 요만큼 간격을 살짝 D라고 해볼게. D. 그랬을 때 이 간격 볼게요. 이 간격. 얘는 5에서부터 A를 빼요. 거기서 어떻게 한 거야? 5에서 A만큼 빼면 이 간격인데 거기서 D만큼 또 빼야 돼. 그치? 그게 이 간격이겠지? 요 간격. 요 간격. 자, 여기에서 얘 빼고 얘만큼 더 뺀 거야. 자, 두 번째. 얘로 가고 싶어. 얘. 그럼 얘는 5에서 A만큼 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D만큼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이 간격이 나와. 그러니까 더하기 D.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값이었죠. 이게 지금 첫 번째 M값, 두 번째 M값이니까. 그럼 둘 더해보시면 10 빼기 2A이 나와요. 이게 항상이에요. 항상. A가 음수에 있을 땐 뭐다? 10 빼기 2A야. 이게 뭐라고? 이게 요가 F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A, B라는 값이 B와는 무관하게 항상 답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이고 싶었어요? 16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A의 값은 얼마 가능하다? 미안, 마3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치. 오케이. 그럼 A값 마3인 거나 얻어냈어. 그리고 어차피 그때에 대해서
B값 구하는 거는 어차피 얘가 원방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나와요. 그쵸? 요 A값 뭐였어? 원방의 점이었지? 대입하면 나와. 대입하시면 얘가 마3제곱 9 플러스 y 빼기 5의 제곱은 25인데 이거 y도 b로 바꿀게. 그럼 이거 푸신 다음에 넘어가면 얘가 b 빼기 5의 제곱에 대한 값이 16 나오겠죠? 누군가의 제곱수가 16이니까 나올 수 있는 b 빼기 5라는 값은 4거나 마 4일 수 있는데 얘가 4이려면 b의 값은 9가 돼야 되고요. 얘가 마 4이려면 b의 값은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범위에서 b가 0 이상 5 미만이었으니까 얘는 안 돼. 이거밖에 안 되겠지? 그럼 제일 처음 나올 수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다? 마3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일단 10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물론 얘가 a제곱 b제곱의 모든 합을 구하서 하니까 답이 나오긴 나왔어. 근데 두 번째도 보기는 봐야 돼. 우리 문제 나중에 응용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누가 또 있냐? 누가 또 있냐? 제가 A값이 음수일 때 맞죠? 그럼 이제 A값이 양수일 때 보셔야 돼요. 양수일 때. 공간 좀 협소 안 해. 여기 써볼게. 그럼 A가 뭐 0 이상 괜찮아. 다음 거 맞출 때. 그럼 P가 어디에 있다? 이제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이쪽에 있어서 아까 했던 이 주황색 보이시죠? 이 주황색에 P가 있다 해볼게요. 그냥 같은 라인업에서 이 주황색이 P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시킨 m값의 합이 중요하니까 그 m값만큼을 구해볼 거야. 그러려면 얘는 뭐다? 얘는 이쪽으로 이 P에서부터 이 P는 여기 있어요. 여기 P P에서부터 이만큼 이동시킨 간격과 이만큼 이동시킨 간격에 대한 그 두 개의 어떤가 합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합, 그쵸? 합. 그러면 그 값에 대해서 한번 식을 또한 마찬가지 써보신다면 얘도 마찬가지긴 해요. 얘도 비록 A값 자체가 조금 너무 지저분했나? 톡톡해서 지우고 싶다. 톡톡해서 너무 위에 복잡했는데? 제가 이거 살짝 지우고 같이 봐줄게. 앞에 그림은 아마 보일 테니까 다시 그려줄게. 지금 여기에서 아까 빨간 원이 있었고 그때 제가 넣었던 P가 이쯤에 P가 있다고 자는 거였어요. P. 그리고 원의 중심은 여기 잡을게요. 조금 다르게. 여기가 지금 5입니다. 그랬을 때 P에서부터 M만큼 이동한 게 여기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이동 가능해요. 그렇죠? 두 개 대해서 보라는 소리인 거고 그때 이 간격에 대해 보자 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A예요. 얘가 지금 A. 그러면 똑같아. 얘는 얘로부터 벌어져 있는 간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갈 텐데 그 간격 값을 이렇게 5부터 한번 잘라놓고 봤을 때 어차피 두 개 차이니까 두 개 값 차이니까 얘는요 여기 있는 요 점까지 이 간격을 똑같이 뭐 어떤 값이다 요만큼 할까요? P랑 5까지 간격 여기가 A지 5 빼기 A 요만큼은 5 빼기 A에 있고 이 간격은 5 빼기 A 자, 이 5 빼기 A서부터 얘만큼의 간격에 대한 그 차이만큼 보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볼까? 내가 요만큼을 똑같이 이 5에서부터 요만큼을 D라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까지 가는 간격은 어떻게 한다? 5에서 A 뺀 거에서 D만큼 더하면 돼. 그치? 5에서 A 뺀 거에서 D만 더하는데 얘 볼게요. 얘. 여기도 얘를 구하려면 이만큼 전체가 D였고 여기 요 조그만한 게 5 빼기 A니까 이 간격 구하서 간격 어떻게 한다? 얘는 D에서 A 빼면 되겠죠? D 빼기 5 빼기 A가 돼요. 이 간격처럼. 근데 물론 얘가 왼쪽 이동이거든? 왼쪽 이동이니까 부호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간격 말고 왼쪽 이동이니까 그럼 둘을 똑같이 더해요. 더하는 값이 M값 합인데 얘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 식이. 똑같아. 이게 5 빼기 A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다? F에 대해서 A, B를 구하는 게 10 빼기 2A고 이 값이 16이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지? A값 뭐 나온다고 그때? 3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다? A값이 양수일 땐 나오는 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왔던 A값 마삼과
B값 1 요것만 채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처음 푼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죠?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정리하시고 9번 가볼게요. 9번 f의 x, y는 0이 점 a, b를 지나간다고 할 때 f의 a, b는 0 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도형 방정식이. 이때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값을 아래처럼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얘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가나에 들어갈 식을 G, B랑 H, A 그러니까 가는 B에 대한 식, 나는 A에 대한 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 Y에서 도형 얘는 가, 나를, 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있는데 일단 필요한 부분부터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결과적인 거 먼저 보시면 더 빠를 수 있거든? 헷갈리실 때. 여러분 문제 풀면서 도형이동에 꼭 잡히긴 하겠지만 얘처럼 푸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 뭐부터 볼지야. 뭐부터 볼지? 대칭 이동 먼저 보는 겁니다. 대칭을 해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대칭 이동시킨 거에서 먼저 X랑 Y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것부터. 그럼 1차 뭘로 간다?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킬 겁니다. 이게 혹시 안 보이실까 싶어서 제가 먼저 도형의 이동부터 잡아드린 거예요. 그 다음 그냥 점으로 푸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시행 후에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쌤이 대칭 먼저 하라고 했죠. X 거의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X 거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X부 바뀌어 있네? 그러니까 Y축 대칭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야. 도형의 방정식에서 왼쪽에 있는 적힌 게 X 성분이고 오른쪽 적힌 게 Y 성분이니까 바뀐 순간에 이제 얘가 Y 거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도형 방정식 있죠? F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방정식은 위치가 바뀌어도 그 문자에 따라가시면 돼요. 그 따라가신 거. 이거야. 우리가 이거 했어. 여러분 이거 했어. 이거 한 다음에 여기에서 Y는 X 대칭시켰대.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이 상태 다음에 Y축 대칭시켜보세요 라고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얘 거 바꿀 거야? 얘 거 바꿀 거야? 얘 거 바꾸겠지.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도형 방정식일 때에는 Y축 대칭시킬 때 얘 거의 모양에서 얘를 바꾸는 거지 얘 꼭 Y에 있는 값에 대니까 X 성분을 바꿔야 돼요는 아니란 뜻이야. 다시 말하면 그냥 문자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까지 만들었으니까 마지막 뭐 하는 거야? 마지막 평행 이동 시킬 거야. 이거는 함수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도형의 이동의 하나의 그냥 틀이에요. 평행 이동 똑같아. 얘도 문자 따라가면 돼. 위치 이상 없어. 자, Y 볼게요. Y 어때요? Y에 대해서 1만큼 이동한 거예요. 대신 도형이니까 뿔만은 좀 바뀌어요, 부호가. 그래서 Y축으로 어떻게 한다?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간 거고요. X축 이런 거 헷갈리실 때 꼭 X 앞에 개수만큼 묶어보고 보세요. 그래 안 헷갈려. 묶어보시면 평행이동이 X축을 얼마큼 한다?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한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풀어갈 때. 그래서 얘는 오른쪽은 제가 한꺼번에 도형으로 푼 거고 얘는 그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푼 거다 보니까 혹시 헷갈리시면 이렇게 놓고 풀란 뜻이었어. 그럼 대입해 볼게. 처음에 이 위에 있던 얘 위에 있던 A, B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A, B가 Y는 X 대칭에 의해서 점도 바뀌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래야 X 거의 부호 바뀌겠지. 이렇게. 점은 위치가 중요해. 함수는 방정식은
문자가 중요하고 점은 위치가 중요해. 그래서 x 성분의 부를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차이가 있어. 두 개 구분은 뭐라고? 얘는 문자 따라가시면 돼. 문자 따라가시면 되고요. 얘는 위치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y축 대칭을 시킨 게 얘고, 그럼 그 아래 편에 뭐겠어 여기? 그 아래 요게 꺼냈으면 이제 이거 보는 거야. 얘대로 가면 돼. 똑같이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네 플러스 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그럼 가나가 뭡니까? 가는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점은 위치 보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마비 플러스 2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 y축 얼마만큼? 1만큼. 두 개 차이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방정식은 문자 따라가고요. 점은 위치를 따라가면 된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마스터 하시는 거야. 연습 많이 해보시긴 해야 돼. 그래서 얘가 함수의 g라고 했나요? 네, 얘가 gb고요. 요게 ha입니다. 거기 값 맞춰서 pq 네, 우리 다라도 맞춰서 했죠? 다라 맞춰 세운 식에 따라서 다 이만큼 라 1만큼 대입해가지고 답 한번 구해봐 주세요. 이렇게 정리 잠깐 하시고. 이제 손흥민이야 이제? 내가 요즘엔? 거의 컵홀더가 이제 계속 돌고 하는 것 같아. 하긴 손흥민이 또 최근에 이적해가지고 또 해줘야 돼, 그치? 자, 두 문제 해볼게요. 18번하고 23번 똑같이 도형 이동식이고 방금 앞에 했던 문항과 비슷합니다. 일단 먼저 얘한테 가기까지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일단 그 전에 여기에 절대값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서 우선적으로 먼저 보셔야 할 건 y, x가 어떻게 간 건지부터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일단 대칭 먼저 보자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y랑 x의 위치가 바뀐 게 있으니까 일단 먼저 뭐부터 한다? y는 x에 대한 대칭부터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나온 도형은 얘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어? x부호 바뀌었어. x부호 바뀌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도형, 함수일 때는 문자 따라간다 했지? 그래서 y축에 대한 대칭을 해줘야 돼. y축 대칭. 그럼 그렇게 한 친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절대값 함수에 대한 특징이에요. 요거에 대한 특징이거든? 자, 지금 얘가 나중에 대해서 y에도 절대값이 있고요. x에도 절대값이 있어. 이렇게 바뀐 거거든? 그럼 지금 이건 뭘 구하라는 소리냐면, 일단 잠깐 제가 이 함수를 살짝 그냥 gx였다 해볼게요. y는 gx라고 마치 그냥 함수처럼 볼게. 일단 함수처럼. 그럼 그때 얘로 갔을 때 어찌 바뀐 식이냐? 절대값 y는 g의 절대값 x랑 같은 방식이거든?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했을 때 다음처럼 그렸어요. 이거 일사분면만 일단 그리시면 돼. 즉 x값 양수와 y값 양수로 표현되고 있는 일사분면만 일단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일사분면을 전부 대칭시키면 돼. 일사분면 그린 그림에 대해서 y축 대칭, x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까지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일단 빨간색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노란색부터 한번 가볼게. 노랑이부터. 자, 이 그림 안에 다 그리고다 보니까 쌤이 중간중간 메인이 아닌 중간 단계는 점선 표시해볼게요. 점선 표시. 일단 얘에 대해서 y는 x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럼 yx 대칭이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 점으로 이렇게. 얘는 하나, 둘 이렇게 올 거예요. 이 점으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게 2,3이에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얘도 y, x는 y 대칭 가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럼 지금 처음 만들었던 도형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세 칸 여기까지 4칸.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살짝 보이시죠?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가보니 이렇게.
얘까지 지금 한 게 누구다? 얘야, 1번. 자, 1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번을 Y축 대칭합니다. Y축 대칭. 조금 더 겹쳐 그릴게요. 제가 나중에 메인을 좀 진하게 그릴게요. 일단 Y축 대칭합니다. 그럼 여기는 2선 어디 있었어? X는 2에 있었어. 걔가 X는 마이로 가면 돼. 이렇게 세 칸.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마사는 4한테 가면 돼. 이렇게 4까지. 이렇게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자, 지금까지 잡은 이 친구가 누굽니까? 얘가 바로 얘예요. y는 f, y, x는 0. 이제 여기서 뭐 할 거야? 절대값 씌울 거야. 절대값. 자, 그러면 이 친구에서 이제 우린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절대값 씌울 때 뭐만 그리라고요? 일사분면 표시하라고요. 자, 제가 지금 이동시키면서 표시는 안 했지만 지금 이 선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0,2가 지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부터 1 쌓으면 4,0이에요. 2, 4 이렇게 1 쌓으면만 그리세요. 이 빨간색이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얘를 그리시고 나서 어떻게 한다? 얘를 그리시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모든 쪽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야. 얘를 일단 어디에? Y축 대칭을 시켜. 마4.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시켜. 그럼 여기 얘는 마이까지 가요. 마이까지. 여기 마이까지. 그리고 마지막 원점 대칭.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마름모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마름모. 이 마름모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했던 이 함수입니다. 이 방정식이에요. 자, 이제 얘에 대해서 누구랑 원래 있던 처음 애랑 만들고 있는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거든? 원래 처음 하얀색이 여기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육각형 모양. 제가 보라돌이 칠해줄게요. 보라돌이로. 어디다? 얘부터 여기 만난 점 하나 있어요. 여기 하얀게 빨간 만나는 점. 그리고 꺾어 내려와. 또 만난 점이 있어요. 여기 점 하나 내려와. 그리고 대칭해서. 네,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요 모양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시오라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어차피 육각형 나와 있는 식이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넓이 구워서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쪼개가지고 쌤 저는 삼각형 3개로 구한 다음에 요 3개에 대한 넓이로 각각 나눠서 풀어볼게요도 괜찮고요. 저는 그냥 한 번에 우리 이제 응용 심화 갔으니까 사다리꼴 넓이를 이용해서 2배 더블링 시키는 걸로 한번 잡아드리려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만나고 있는 두 점이 필요합니다. 제 두 점을 갖다가 얘를 D점, 얘를 E점 해볼게요. D점, E점. 그리고 여기를 얘를 F, 얘를 G라고 하자. 이렇게 삼아볼게요. D, E, F, G 라 세울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좌표가 필요해. 그래서 D좌표 구하기 위해서 직선 구하자. 우리 직선 여기 AC 연장. 직선 AC부터 구해보시면 직선 AC의 식은요. Y는 기울기값 0,마사부터 3,2까지예요. 0,마사부터 3,2까지니까 기울기 3분의 6이니까 2x 절편값 마사. 자, 이 친구랑 여기 있던 G, 여기 점이 안 나와 있네? 그냥 GD를 할게, GD. GD. 우리 직선 GD. 네. 며칠이야? 네, 어제였네요. 어제 우리 GD님이 생신이셨죠? 1988년 8월 18일생. 8을 숫자로 갖고 있는 분. GD가 오빠예요, 아저씨예요? 야, 고민하면 어떡해. 오빠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불호이신 건가? 아니야? 아저씨예요? 세상 오케이. 우리 GD 아저씨예요. GD분 보고 반성하셔야겠네. 자, GD 여기에 대해서 지점 구해보시면 얘는 Y는
얘거 기울기 4,0과 0,2니까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x 플러스 2입니다. 요 두 개 연립해 볼게요. 그래서 두 개 한번 빼보시면요. 0이라는 값은 2분의 3x 빼기 6과 같으니까 3x 넘어가서 2배 시키면 12 x 값 잠깐 뭐 이상한데? 그치? 어째 이상하다 했다. 감사해요. 다시 더 해볼게요. 다시 빼볼게요. 빼면 0은 그치? 분수 나와야 되는데 분수가 안 나왔어. 깜짝 놀래라. 이렇게. 그러면 2분의 5x는 6의 값이니까 x값 5분의 10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좌표 구한 거 다음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과 같이 점을 구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나 좌표 어디다고 했지?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있던 D점 있죠? D점 구해보시면 5분의 12, 위쪽 식에 대입하시면 얘가 y값 5분의 4가 나와요. 그리고 이점 마찬가지 지정식 구해서 점 구하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 이점 구하면 얘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넓이 구하실 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쌤 저는 실수 안 하고 싶어요, 꼼꼼히 하고 싶어 하시면 삼각형을 나눠서 푸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체 사각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빼시는 것도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계산식에서 객관식이야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냥 신발끈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Do you know 신발끈? 영희쌤이 하지 않았어? 앞에? 안 했어? 그래? 그럼 잡고 가야겠네. 자, 일단 요거는 정규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서술형 얘기할 때 학교에서 언급을 하면 답지에 써도 될 텐데 언급이 없으면 한 번쯤 찔러보세요. 쌤, 신발끈 공식 써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약간 거기서 안 돼! 라고 하면 안 써야 되는 거고요. 좀 두루뭉실하게 글쎄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써도 된다는 뜻이 살짝은 포함되어 있거든. 쌤들이 아마 그게 애매해서 보통은 이 문제 풀 때 서술형을 주지는 않긴 할 거야. 신발끈 좀 써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정규 교육과정 증명은 가능합니다. 증명이 가능해 좀 애매해요. 증명은 이 점들을 신발끈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점, 좌표 3개를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어차피 넓이는 평행 이동을 시켜도 안 바뀌잖아. 그래서 점 중에 하나를 0,0으로 옮긴 다음에 계산을 좀 빠르게 했던 식의 증명을 만들어내면 증명식이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기하에 가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 못 푸는 문제는 아니게 해. 일단 제가 신발끈 공식부터 하나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좌표 3개에 대해서 점이 나와 있을 때 얘 거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갑니다. 2분의 1 넓이 공식 때문에 다음 점 쓰면 되고요. 이 옆에 쓰는 큰 얘는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좌표는 여러분이 원하는 좌표 순서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저는 공식을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x1, y1 이렇게 세로로 적으면 됩니다. 세로로. 그 다음에 x2, y2 순서 맞춰서 세로 적어야 돼요. x3, y3. 그 다음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올칭호는요. 맨 처음 적은 거를 반복해서 한 번만 더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얘를 대각선 아래로 곱해서 더합니다.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이란 데에서 반대편 대각선 쪽으로 또한 곱해서 빼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빼기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해서 뺀 다음에 절대값 찾으시면 돼. 이게 점 3개를 할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신발끈 공식입니다. 정리하셨나요? 제가 저 공식에 살짝 지우고 다시 또 하나 쓸 거거든요. 또 하나. 그래서 보편적인 친구들이 이 공식은 거의 다 알고 문제를 푸세요. 거진 이제 좀 등급 경쟁을 한다 싶으면 90% 이상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가야 돼. 쌤은 여기서 하나를 더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은 다 알고, 그치? 사각형. 사각형은 좀 줄어, 많이. 비율이. 알고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보자고. 자, 삼각형 두 개 나눠서 구해서 더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신발끈만 기억해도 되긴 해. 얘만 기억해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쫙 하나 갈라. 얘를 가려건, 얘를 가려건 해. 그래서 넓이 그냥 두 개 구하면 되거든?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 다음처럼 갑니다. 이제 사각형 해드릴게요. 사각형. 그래서 점 하나를 여기 적어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가요. x1, y1, x2, y2, x3, y3, x4, y4. 그 다음에 똑같이 처음 적었던 x1, y1 반복까지 똑같아요. 반복까지.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똑같이 대각선으로 곱해 갑니다. 그럼 얘도 2분의 1의 절대값에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4 더하기 x4, y1까지 가고 똑같이 빼요. 어떻게? 반대로 해가지고 x2, y1, x3, y2, x4, y3, x1, y4까지 하고 닫으시면 돼. 이렇게. 그럼 얘가 사각형에 대한 점 4개를 할 때, 그래서 제가 G, D, E, F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G랑 F까지 포함시키면 저 공식에 넣어도 돼.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 하나 더 메모해. 여기다가, 알았지? 여기다가 삼각형은 내가 어떤 점을 잡아도 여기에서 내가 남은 두 점을 어찌 잡건 간에 순서가 무조건 이렇게 연달아 이어가요. 얘도 이렇게 해도 연달아 이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돌려도 이웃한 점으로만 돌아가는 거야. 신발권 공식에서. 사각형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사각형은 문제는 내가 이 점을 스타트 잡았어. 얘를 x1, y1 삼았거든요. 이때 삼각형도 원래 같은 원리인데 너무 기본적이라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사각형부터는 이 원리가 필요하거든요. 얘도 한 방향으로만 돌아야 돼요. 얘든 괜찮아. 상관은 없어. 대신 한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지냐? 얘를 쓴 다음에 얘를 쓰면 안 돼요. 점을 연달아 쓸 때 지금 얘처럼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면은 꼭 얘를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야. x3, y3를 갑자기 점프 뛰면서 난 얘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써야지 하면 안 되는 뜻이에요. 그게 주의사항이야. 그래서 사각형을 어떻게 한다? 점 4개가 있으면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든 출발점은 괜찮아. 상관없는데 일단 그 순서에 맞춰서 1, 2, 3, 4, 1 이렇게 적어야 돼. 알았지? 1, 2, 3, 4, 1. 나중에 혹시 친구가 물어봐. 근데 약간 좀 경쟁 있는 친구야. 그렇게 알려줘. 내가 사각형 넓이 공식 알려줄게.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하얀색만 주세요. 빨간색은 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착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태에서 그 친구는 틀릴 거예요. 아시겠죠? 함정 카드를 발동시. 진짜로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고3 중에 웃기는 한 명 있었어. 고3 중에 유일한 전교 거의 그냥 유아독존 전교 1등인 친구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교 2등인 친구나 혹은 나머지 친구한테 너네 이것도 몰라? 내가 목동에서 배운 건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치 그거야. 경제하니까 예를 들어 알려준 공식에서 안 될 경우를 안 알려줘. 겁나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얘처럼 하얀색은 줘.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안 줘. 그래서 야 너 나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제가 가까이서 1등을 하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공식 주시면서 이렇게 빨간색 얻고 싶으면 우리 학원 와 이렇게 소개시켜줘. 알았지? 자, 그래서 남은 거는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 일단 도형 접는 방법과 공식까지 같이 한번 일러봐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풀 때 좀 복잡하니까 지워놓고 풀게요. 지우겠습니다. 초반부에 도형이동 쪽에 너무 메인이 많다. 와, 여러분 시험 보면 진짜 집합이 안 들어가면 중간고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헬이 될 수도 있어요. 도형밖에 없어서. 집합 들어가면 들어간대요? 오케이. 회장한테 모르겠다. 회장 집합으로 들어가는 건데 언제는 개념만 나오고. 오케이. 개념도 나간대? 근데 그래도 쌤한테 진짜 물어보는 게 정확하니까. 야, 걔 그냥 아주 그냥 명쾌답을 제가 얘기해 주는데 똑띠한 친구구만. 자, 원방 들어갑니다. C에 대해서 다음부터 나와 있는 식이 있고요. 2, 3번. 거기에 대해서 얘가 다음 그림에서 쌤이 원 딱 안 그렸어요. O2, O1은 대칭 이동시킨 원의 중심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노란 선들 있죠? O끼리 연결시켜 봤더니 걔네가 정삼각형이 된대. 정삼각형. 그랬을 때 뭘 구하시오? 양수 A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A가 어딘데? 여기 이 친구요. A, 2입니다. 반지름은 이만큼 가 있고요. 그쵸?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정삼각형 이루게 하는 거를 특징상을 풀어야 할 텐데, 그럼 모든 세변 길이가 똑같게 풀어야 돼 라고 하기엔 조금 얘를 구하는 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에 대해서 풀면 더 편하긴 하겠죠. 확실한 건 O1은 금방 나와요. 얘는 X축 대칭이니까 A, 마이란 말이에요.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아직까지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나온 건 아니야. 굳이 한다면 여기에서 점점 사이 거리 해가지고 이 길이는 a제곱 더하기 4야. 이 정도까지만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얘까지 나왔으면 사실 O2도 여기 있는 좌표를 구해봤자 얘는 그냥 똑같은 식이 될 거거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얘랑 이 연결시킨 게 얘랑 같게 나와야 돼. 그러려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대칭이동 가고 있는 걸 구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L2가 필요하죠. 여러분 L2를 구할 수 있어요. 어찌 구하냐면 여기에서 그치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요각 하나가 몇 도? 30도겠지. 여기 몇 도? 30도겠지. 그치? 60도의 반등이니까. 근데요 대칭 이동이라서 여기 있는 각과 요 각도 같은 각이에요. 그러면 요 각과 얘도 같은 각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몇 도? 하나당 15도.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해볼게. 15니까 이 각도 몇 도겠어? 그렇지. 그럼 탄젠트 30도 얼마입니까? 그치, 여기서 물음표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y는 루트 3분의 1의 x가 돼요. 정리하면은 x 빼기 루트 3 y는 0이겠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는 a, 1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O2를 구해 보셔야 합니다. O2 값을. 자, 우리 대칭 이동 시킬 때 이렇게 풀죠? 얘랑 얘까지의 기울기가 L2와 수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와 얘의 중점이 얘 위에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간다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항을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루는 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자, 근데 꼭 그렇게 점대칭에서 풀지 않아도 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직선 나와 있고 점 알고 있고 또 뭐 알고 있어? 반지름 알고 있어. 반지름. 여기 얼마 하게? 요거 2거든? 그치? 그러니까 대칭 구하지 않고 뭐 구하면 돼? 점 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2부터 어디까지? 얘까지 거리 구하면 돼. 해볼게. 반지름 2는 얼마다? 루트 개수제곱 합 1 더하기 3 분의 절대값 x의 a 대입하고 y의 2 대입해. 요래 그럼 넘어 올라가주면 4라는 값은 절대값 a 빼기 2 루트 3과 같으니까 a 빼기 2 루트 3이라는 값은 풀마 4와 같은 값이고, 따라서 a 값은 2 루트 3 빼기 4거나 5를 2 루트 3에 더하기 4와 같은 값이겠죠. 근데 얘가요, 이런 문제 풀 때 대략 이 루트 2와 루트 3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루트 2는 1.4 정도고요.
루트 3은 1.7 정도예요. 그럼 지금 이거 어때? 음수지? 나와 있는 도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버려. 누구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깔끔하게 끝나죠? 오케이, 정리하시고 26번 가보겠습니다. 26번 비슷한 응용 문제입니다. 응? 어떤 거? 뭐 이상 있어요? 아, 텐트. 요즘에 캠핑 도구가 되게 좋아진 게 많아서 그거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진짜 한창 캠핑이 막 유행할 때 가족끼리 캠핑 가자고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우린 장비가 없으니까 그나마 있던 옛날 어른들이 쓰던 장비를 가지고 챙겨갔는데 캠핑존에 딱 갔어. 가면 거기 캠핑 사이트만 딱 있거든? 데크만 딱 있고 이제 여기 올리면 돼. 그럼 가잖아요. 가면 이곳에서 나 이런 장비도 있다 라는 이런 느낌의 장비빨 자랑이 쫙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쌤 처음 캠핑 갔을 때 진짜 조그만 텐트, 정말 4명이 땅땅땅땅 누우면 뒤처지 못할 만한 그런 공간의 텐트만 딱 가져가서 잤거든? 와, 근데 우리가 하필 딱 사이트가 맨 위였어.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층의 사이트였거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 맨 위에 있던 거야. 그래서 아래가 다 보여. 와, 보이는데 이 아래쪽에 캠핑 도구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야, 뭐가 있냐면 잠자는 텐트도 일단 커. 겁나 커. 근데 그 텐트 옆에 요리한 텐트가 있어. 그러니까 위엔 뚫려 있고 홍이 되라고 요리한 칸이 딱 있고 조명 딱 있는 거여서 딱 뭐냐면 방을 갖고 왔는데 잠자는 곳은 안방이고 여긴 거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와, 쟤네는 거실 텐트가 있네 이러면서 와, 겁나 부러워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필 또 우리가 딱 캠프파이어 했던 그 불이 잘 안 붙어가지고 잘 이게 연소가 안 되면 공기가 부족하면 얘네가 연기가 엄청나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랫분들 어떻게 해? 아랫분들은 이제 캠핑하고 있는 캠핑을 뜨다 보니까 우리 같은 초보 뉴비가 되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귀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딱 사고가 일어났어. 우리가 뭐 어쩔 줄 몰라 해. 바로 막 다 뛰어오셔. 아빠들이 뛰어온 다음에 뭐예요? 아, 저희 이 도구 있는데 이거 써보시라고 막 주는 거야. 이게 다 이렇게. 그래서 어이씨 좀 꿀리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이 텐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엔 그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폴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공기로 하는 거. 가서 그냥 그 공기 투입구에 기계만 딱 연결시켜 놓고 딱 전원 딱 키면 바람이 슝 들어가면서 텐트가 딱 만들어져요. 공기 텐트. 겁나 좋아 요즘에. 뭐다 얘기까지 왔어? 텐트 얘기다, 그치? 캠핑 가고 싶다. 남자분들은 캠핑 갈 테니까 군대 가서, 그치? 근데 그 군대에서 일단 캠핑 생각해가지고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비가 좋더라, 진짜. 군대 가면요, 30인용 텐트를 쳐요. 상상이 안 가지? 나도 처음에 이병 때 불려갔을 땐, 뭐야 하면서 막, 이제 천막을 쫙 핀 다음에 너무 크니까, 그 천막 자체에 30명 들어가야 돼. 얼마나 크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강실만한 장소가 30인 텐트의 한 3분의 1 정도야. 이거에 3배를 붙여놓은 거야, 크기를. 그러면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폴대를 가운데 하면 들고 안에 들어가, 이제. 들어가서 가운데가 슉 들어. 그럼 그 순간 30m가 이렇게 바닥에 쭉 깔려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가운데만 슉 하고 올라와.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다 같이 들어가면서 폴대를 또 올리기 시작해. 몇 명이. 그럼 폴대 다 잡고 있어, 이렇게. 그 상태에서 조립을 하시는 거야. 끼우고 막 하면서 하면은 이거를 딱딱딱 모두가 조화를 바로바로 딱 이뤘을 때 금방 마음에 들고요. 이게 안 되면 진짜 오래 걸려요. 중간에 몇 번 봉 쓰러져. 그래서 여기는 지휘관이 와야 돼. 지휘관이. 무튼 이런 거 하실 거야. 나중 가시면 재밌겠다. 자, 아무튼 70, 40, 50m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미션이 있냐면 개울을 따라 서쪽으로 70만큼 가는 데에서 경계에 숲이 있는데 얘가요, 캠핑 장소로부터 50m로 가면 숲 도착한다. 여기까지 그림 되어 있죠? 이제 그 아래 민겸이가
숲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개울에 가서 물을 기른 다음에 캠핑 장소로 돌아온대요. 그랬을 때 최단 거리를 한번 구해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숲까지 갔을 때 최단을 찍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울을 찍고 와야 되는 거야. 숲 갔다 개울 갔다 텐트 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야, 그러면 얘가 일단 확실한 거 숲까지 가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숲까지 가는 거. 숲까지 갔을 때 최단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직거리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찌 간다? 개울 찍고 오려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안 돼. 어차피 하고 또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치, 이게 낫겠지. 그럼 내가 갈 경우는 다음과 같이 노랑, 분홍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도형의 이동이 좀 보이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저 텐트를 어떻게 포인트로 움직여 잡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제는 원점입니다. Y축, X축 가고요. 이 친구 70,40이라 쓰면 좋긴 하지만 너무 크니까 그냥 쓰자 그냥. 일단 쓰고 나중에 계산 시작할게요. 70,40.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 볼게요. 얘부터 여기까지인데 요만큼이 50까지 간 거니까 실상 요만큼은 20이거든요. 20부터 40까지니까 이 함수 y는 2x라는 친구예요. 그럼 y는 2x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인지는 계산을 하긴 해야겠지만 대칭 이동시킨 값이 이렇게 텐트가 움직인 포인트에 있겠죠? 걔를 제가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이 텐트 x축도 대칭시켜놔요. 얘를 q라고 할게요. 그 다음 어찌 하면 됩니까? 얘를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움직였을 때 얘가 움직인 거리에 대한 게 최단 거리로 잡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노란색으로 간 게 최단 찍고 간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움직이고 보니까 여기 얘도요 넘어갈 때 최단 말고 살짝 삐스듬히 가서 움직이는 게 그나마 최단 경로로 가는 경로였다라는 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대칭 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네. 그치, 모양상에서. 그러면 지금 얘처럼 대칭되어 있는 좌표를 구해서 구하면 되겠지. 얘는 70,-40일 거고요. P점. 이거는 우리 선대칭 시킨 거 한번 배워봅시다. P를 만약에 A, B라고 한다면 여기 얘가 중점 좌표일 텐데 얘는 2분의 70 더하기 A, 2분의 40 더하기 B일 거고 얘가 Y는 EX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Y값 2분의 40 플러스 B라는 값은 어떻다? 2배 시킨 값이니까 70 플러스 A랑 같은 값이고 2배만큼 시켜 정리하시면 요거니까 얘는 0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울기 볼 거예요. 얘부터 얘까지 기울기 구하시면 70-A분의 40-B인데 얘가 2x라는 기울기가 수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울기가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값이다. 똑같이 크로스 곱해 볼게요. 여기 음수 붙이자. 그래서 여긴 2배 붙일게. 이거 왜 B 됐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A 플러스 2B 빼기 150이라는 값이 또 0이니까 이 두 개 연립해 보시면 되겠죠. 연립해가지고 A값, B값 구해보시면 아마 A값이 10 나올 거고요. 그때 B의 값이 80 나올 겁니다. 그래서 P라는 점이 요거니까 이제 얘랑 누구랑 Q점이랑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 정리해보시고 저는 28번 그려보고 있을게요. 여기에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28번 안 나와요? 오타네요. 맞네요. I'm so sorry. 그럼 일단 3번인데 40m 13. 네, 3번에 40도 13 바꿀게요.
아, 이 친구, 오타 친구, 나쁜 친구. 발견 못했어. 미안해. 징이 졸려? 괜찮아? 28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처럼 잡혀 있고요. PQ에 대한 길이값이 루트 2를 만족시키면서 얘가 지금 C점, D점 연결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D는 0,4에 있고요. D란 친구, 0,4란 친구, C 3,0에 있어요. 그리고 PQ는 루트 2라는 값을 유지한 채 누구야? 어딨어? 얘가 Q야. 얘가 P야. 이렇게 해서 다음처럼 움직이는 이 경로에 대해 뭘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해보세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간 평행 이동시켜서, 대칭 이동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어찌 풀 것이냐? 저 루트 2만큼 옮겨있는 게 하나의 핵심이겠죠? 그러면 어차피 최단 경로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 루트 2만큼을 이렇게 풀어볼게요. 여기서 얘 있죠? 요만큼, 요 간격. 어차피 최단 경로 움직인다고 바라봤을 때 지금 여기는 요가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살짝 삐딱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빨간색 자 따라와서 빨간색 요거 지금 y는 마x 기울기입니다. 마x 기울기 이대로 제가 살짝 보기 편하게 다 넣어줄게요. 제가 q를 마치 d 옆에 붙여서 보이는데 얘를 그대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평행해서 그러니까 D부터 QP에 대한 거리만큼 이렇게 내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을 갖다 제가 D-라고 해볼 건데 루트 2라고 돼 있고 기울기가 마일이면 x, y 값이 몇 칸씩 움직였겠어? 한 칸씩 움직인 거야. 그래서 여기 x 한 칸, y 한 칸, y 한 칸, x 한 칸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y 한 칸, x 한 칸이라서 D'을 이렇게 써도 돼. 1,3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점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 어차피 내가 QD, 그 다음에 DC, 그리고 PC.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합을 구할 텐데, 어차피 루트 2만큼만 살짝 내가 이동시켜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최단거에 올렸을 때,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푸는 거야. 여기서 그냥 얘에서 어차피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똑같이 얘한테 갖다 보는 거야. 아래로 꺾어 내려갔던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보고 저는 나중에 풀어볼게요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은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값 포함시킨 것만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은 얘가 말하는 최소값들 포함입니다. 자, 먼저 QD. 이건 최소값 합에 포함되어 있죠? QD. 그 다음 뭐였어? 그 다음 CD였어. 그 CD라고 되어 있는 좌표식에서 걔를 살짝 내가 좀 바꿔놓고 풀 거야. 어차피 CD한테 향해 있는 그 최단 거리를 구할 텐데 일단 PC 먼저 본다면 여기 PC 얘 있잖아. 얘랑 같은 거리를 대칭 이동시킨 요 점 C 써볼게. C 이 거리랑 어때요? 얘랑 같겠죠? 같죠? 쌤. 근데 여기서 원래 뭐였어? CD 얘였어. 얘 CD 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나한테 필요한 최단 거리를 하는데 걔를 어차피 이 거리면 이렇게 이동시켜도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이동시킨 거리를 어디에 거쳐 갈 것이냐 라고 할 때
어차피 이동된 데에서 합하는 거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즉,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점을 바꿔놓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때, 식을 써면서 볼까? 쓰면서 보기가 편할 것 같아. 쓰면서 보는 게. 다음처럼 봐줄게요. 이렇게 보자. dq 플러스 이거였는데 얘는 누구랑 같냐면 얘는 이제 내가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 놓은 값이다 보니까 이 값이 지금부터 얘랑 같은 길이야. 그치? 이 길이 똑같이 이동시키면 얘랑 같은 길이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볼게. D'P랑 같다고. 그래서 지금 요 길이는 얘랑 같다 보면 돼. 이거랑 같다 보면 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CP 구한 건 누구랑 같았어? 얘는 얘랑 같았어. 그렇지? CP 구한 건 C'의 P와 같은 값이야 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마지막 어차피 내가 여기서 잡아야 할 값 중에 누가냐면 DQ가 있었거든? DQ가 저기 써있구나. DQ 써있고, 그리고 PC 했고, 그치? CP 했고, CD. 마지막에 CD 값만 찾으면 돼. CD 값만. 근데 그 C부터 D에 대한 값에 이 거리가 결국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랑 아까 쌤이 같다고 했지. 대칭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식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최소값을 구해 볼게라 했을 때 마지막 얘는 누구랑 같다? 얘는 C 프라임 D 프라임과 같게 만들면 돼가 되는 거야. 어잉? 오케이. 다시 정리해줄게, 다시. 조금 더 내가 세분화 시켜줄게. 다시 세분화 시켜줄게. 이렇게 보자. 그러면, 얘로 가볼까? 원래 PC가 있었고, PC부터 DQ. 얘에 대한 먼저 합부터 구할게. 요거 자체 요거는, PC DQ. 아니다. 이거 어차피 이렇게 이러면 되겠네. 미안, 쏘리. 얘 그냥 이렇게 풀어. 고정된 값이니까. 고정 값이니까 그냥 풀어. 얘는 그냥 계산시키면 돼.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랑 더하면 되겠지. 그럼 D'P랑 더하기 C'P랑 더하기 CD까지 되는데 얘는 뭐랑 같아? 얘는 최소가 누구야? 최소가 이렇게 보자. 이렇게. 가면 되지. 이거처럼. 묘값은 얼마 했습니까? 그냥 5였죠? 5. 3,4로 5. 그럼 이제 요 값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C' 값 구해볼게요. C' 값은 누구 예측하는 거? Y는 마x 플러스 예측하는 거. 자, 그럼 아까 똑같이 풀어야 돼. 아까처럼 원래 C' 값을 A, B 세워놓고 푸는 게 필요한데 제가 여기서도 하나 팁 하나 전수할 거예요. 일단 A, B 먼저 구해놓고 말씀드릴게. 자, A, B 구해보시면 먼저 이 점 중점 삼았을 때 M점의 경우는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예요. 근데 이거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대입시켜보시면 2분의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2분의 3에 더하기 6과 같아요. 전체 2배 시키면 B는 마이너스 A 빼기 3에 더하기 10이라서 플러스 9로 바꿀게요. 요식 하나. 또한 기울기. 이때까지 기울기. A 빼기 3분의 B는 어떻다? 얘의 기울기 마일이니까 요 기울기 1이 되겠지? 그래서 B는 뭐랑 같아? A 빼기 3이랑 같아. 그럼 요 두 개씩 더해보자. 더해보시면 B는 6 나오겠죠? B는 6. A 값. 6이라면 A 값은 9면 돼요. 나 뭐야? 나 뭐 하고 있어? A가 6인가요? 둘 더하면? B가 3이구나.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해요. A가 6, B가 3. 이거죠? 자, 이제 이거 빠르게 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빨리 구하는 거. 아까 앞에처럼 막 루트 3x 있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얘처럼 2x 있는 거. 얘는 그대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얘처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식 구할 때 팁이야. 뿔만 있는 대칭식 구할 때 팁. 자, 왼쪽만 지울게요. 어차피 제 풀이 끝났어요. 풀이에서 얘 C' 나왔으니까 요거 구하면 끝나요. C, D 프라임에서 구하시면 끝납니다. 답은 냈고, 이제 저기서 6,3을 좀 빠르게 구하는 거 봐드릴게요. 직선이 y는 마x 더하기 6이었죠. 그리고 제가 대칭시키고 싶은 점은 3,0이었어요. 자, 여기서 얘를 a, b라고 해볼게요. b라고. 준비됐나요? 자, 이제 듣고 필게. 듣고 말로 할 거야. 기울기가 1과 마일일 때만 먹혀. 1과 마일일 때만. 자, 제가 여기 있는 3하고 0이 있는데 3 값은 x성분이지, 그치? 3 값을 여기 x에 넣어봐. 그럼 뭐가 나오냐면 y는 마3 플러스 6 나오거든? 그럼 이게 3 이렇게 나와. 얘 무슨 성분? y 성분. 나 뭐 했어? 그냥 이 점 중에 x성분 하나만 여기 대입했거든? 이때 이 y 값이 얘가 돼요. 그리고 여기 y 성분 뭐 있어? 0 있지? 0을 여기에 집어넣어. 그럼 0은 마x 더하기 6 나오지. x는 얼마 나와? 6 나오지. 이거 6 나와요. 예외가 없고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만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증명을 하면 벡터도 가능하고 실제 다음과 같은 증명식에서 규칙을 문자식 삼아도 나와요. 문자 삼아도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익혀두시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기울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땐 그냥 성분 대입하면 반대 좌표가 나온다는 거.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 거 만들어서 빠르게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어떤 문제? 31번 문제. 와우. 31까지 좀 풀고 쉴게요. 8시 고체지, 우리가 8시?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가자. 라고 힘들겠지? 지금 몇 분이고, 시간이 몇 분이고, 정리하시고, 3분만 딱 줄게요. 정보쌤이 어떻게 하기가 졸려요? 정보쌤 정보를 가르치시는 줄요. 하실 때 학생들은 더 이상 말을 원하지 잘 설명을 하시는 거라서 그런 쪽이야. 그냥 따라락 하시는 소리 할게. 모노로그로 하시는 거야? 그냥 이해하든 말든 나는 갈게. 대화가 비는 걸 싫어하세요. 아하. 그냥 쭉 말만 쭉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다 보니까 애들이 좀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에 대한 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 있어요. 막 말이 꼬인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좌표로 풀 거고요. 직선 방향성 하나 세울 거예요. 일단 A점을 우리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일반적인 풀이 할 땐 A점을 먼저 삼겠죠. 그렇죠? 여기를 먼저 잡지 않겠죠? 그렇지? 우리는 일반적이니까 0,0을 다음 점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세워놓고 한 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얘는 1,0 그리고 지금 여기 G랑 H가 문자식에 포함했다 보니까 이 친구를 0,B라고 하고요. A라고 할까? A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1,B라고 할게요. 다음과 같이 문자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E 얘도요. 일단 Y좌표는 1인 게 분명한데 X좌표가 누군지 좀 불분명하고요. 메인식이 있거다 보니까 제가 얘를 그냥 T라고 놓겠습니다. ABC로 좋긴 한데 너무 ABC로 갔을 때 문자가 우리한테 좀 훅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T라고 바꿔놓고 갈게요. 그러면 A1을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HG에 대해 접었으니까 이 빨간 선과 H는 수직하겠죠. 그래서 수직이라고 할 거고, 자, 지금 이 빨간 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빨간 선의 기울기는 T분의 1이에요. 그치. T분의 1. T분의 1. 그러면 이 하얀 선,
얘 거의 비교는 뭡니까? 마이너스 t. 그럼 지금 얘는 y는 마이너스 t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 직선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저 식의 넓이값, 추소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넓이값 사실 대칭시킨 식이니까 넓이식부터 세워보고 갈게. 얘 거 면적 거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구하고 있는 요 식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의 합이니까 a 플러스 b의 높이 1. 그래서 a 뿔 b가 얼마인지를 찾는 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일단 기울기를 다음처럼 세워놨고 마찬가지 대칭한 점과 같은 느낌이니까 이 점을 중심점 m.3만 쓴다면 일단 2분의 t, 2분의 1일 거고 얘가 어디 지나간다, 여기 지나간다 쓰면 되겠지? 그럼 대입해볼게. 2분의 1은요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에 더하기 a와 같은 값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 b도 여기 위에 있어요. 그쵸? 1, b도. 그럼 b도 대표하면 b의 값은요 마t 플러스 a예요. 잠깐만, 우리 지금 a, b에 대해 합구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 식 보니까 살짝 t와 a라는 식으로 뭔가 바꿔 푸시는 게 느낌적으로 오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저 관계식 따라 정리를 한번 시켜볼 겁니다. 자, 이제 요 값에서 여기서 a 한번 써볼게요. 그럼 a라고 되어 있는 값은 2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쓰여 있는 요 값에서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에 맞추면 1하고 b값 1하고 b값 저 값도 그냥 준식에 대입해서 풀 거겠나? a 값이랑 마찬가지로 직선식 그러면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어차피 a 값이 요거니까 여기 대입하면 b 값 나오겠죠. 그럼 b 값도 마이너스 t에 a 넣어보자. 2분의 t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a 뿔 b였거든. a 뿔 b를 써보자. 그럼 뭐가 나온다? 얘 더해서 t 제곱, 얘 마이너스 t, 얘 더해서 1. 끝났어. 뭐 하고 싶은 거야? 2분의 a 플러스 b. 얘에서 뭐 구하래요? 최소값.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단 t 범위는요 0부터 1 사이에요. 1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서술형이다 라고 할 때 이거 꼭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요까지다. 그래서 혹시나 축방정식이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얘를 대입해 구하는 것도 나오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축방정식은 가운데 있으니까 2분의 1 대입해 놓고 풀면 되겠지. 도연스 도연아 아유 순간 딥슬립 했어. 정리해 보시면서 34번 가보겠습니다. 34번은요 얘는 풀이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한 유형을 잡아드리고 얘는 뭘로 푸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음과 같이 루트 값 나와 있으면 분명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최소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앞쪽도 어떤 점부터 어떤 점까지 거리고 얘도 어떤 점부터 어떤 점까지 거리인데 이 두 사이에서 그 어떤 점이라는 하나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다음처럼 푸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혹시 얘처럼 앞에 개수가 루트 2가 나왔을 때 얘를 이렇게 푸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예 루트 2만큼 묶어 놓으면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전에 풀던 대로 깔끔하게 a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식에 따라서 그럼 내가 어떤 값을 구하면 되겠네가 잡히는 방식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걸로 안 갈 겁니다. 왜냐? 뒤에 분수가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그러면
위에 있던 1번 케이스를 놓고 문제를 풀 건데 2번 케이스로 푸는 풀도 있으니까 참고는 해주세요. 1번 케이스로 놓고 문항을 풀 때 이런 유형소, 즉 a제곱 앞에 개수가 2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런 유형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문자에 대한 식이 a, 뭐뭐 또 a, 뭐뭐 이렇게 둘 다 문자가 포함된 식의 완전 제곱식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나서 좌표로 어떻게 완제를 만들면 좋을까를 살펴보시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나마 좀 편해요. 요거 a 제곱만 땅 분리시키면 얘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도 a 제곱만 분리시켜 봐야지 라고 했더니 안 보여. 그럼 그랬을 때 핵심은 뭐냐? 여기 뒤에 거. 29가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나와야 돼. 그럼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29일 수 있는 거 25 더하기 4 좋아. 그럼 25 더하기 4로 한다면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친구가 a 빼기 2의 제곱과 a 빼기 5의 제곱이면 좋겠는데 어머나 맞아요. 개수가.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이 어디야 된다? 이 식이 첫 번째 a 제곱과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식이 하나 있는 거고 플러스 루트식에다가 a 빼기 2의 제곱과 a 빼기 5의 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점과 점수해보자. 얘로 했을 때 우리 보편적으로 가자고. 이상적으로 막 이상하게 마이 콤마 a 하지 말자고. 그치? a 콤마 a 좋잖아. a 콤마 a 어디까지? 0 콤마 1까지 가자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a 콤마 a서부터 어디까지? 2 콤마 5까지. 그럼 겹쳐지는 점이 지금 생기죠?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사분면 위에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0, 1 그리고 2, 5 이렇게 그리고 그 위를 지나고 있는 어떤 a, a가 있을 때 얘와 얘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뭐다? 대칭해서 풀어라. 그럼 얘 대칭 할까? 얘 대칭? 대칭해서 어디로? 1, 0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최단거리 구하자. 2, 5와 1, 1 그럼 되겠지? 정리해 보시오. 저는 37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37번입니다. 자, C1. 얘 먼저 일단 표준형으로 구합시다. 제가 아마 함수나 방정식 얘기할 때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일반형은 쭉 전개된 꼴이고요. 표준형은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거네 라고 모양을 볼 수 있는 식이 표준형이에요. 원방은 누구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누구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표준형입니다. 유리함수는 x 빼기 p분의 a 플러스 q 이렇게 따로 나와있는 게 표준형이고요. 자, 일단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식. 그러면 1과 25의 합이니까 넘어가는 값이 이만큼 나오면 되겠네. 마일 콤마 5라는 값과 반지름이 루트 2로 되어 있는 원이에요. 이제 얘를 y는 x에 증식시킬 거거든. 일단 우리 모양 좀 보기 위해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 식에서 마일 콤마 5 이쯤에 해놓고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자, 이런 느낌. 그리고 얘를 yx 시켜. yx 시키면 어디지? 5,1 셋, 넷, 다섯. 5,마일이지 여기. 여기쯤 가서 얘도 1 이렇게. 돼 있는 게 C2. 자, 다음 것이 됐을 때 이제 여기에서 A 1,1이고요. A 1,1, B 3,3, 자, 이거에 대해서 얘 1C1위의 점 P랑 1C2위의 점 Q에 대해 넓이값 최대를 구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얘가요, 좌표가 마일, 5고요. 얘가 5,1이거든요. 이거 직선으로 바라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오 넣었을 때 마일 나온 값이니까 더하기 4라는 식이 나와요. 이때 이렇게 봤을 때 얘가 y는 x랑 만나는 점만 표시해 볼게요. 둘 만나는 점 표시해 보니까 x, y가 2,2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점 있죠? 요 점이 2,2란 뜻입니다. 그럼 지금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2,2부터 B까지와 A까지 거리가 지금 같아요. 같게 돼 있고, 그럼 넓이값 제일 크게 하고 싶어요? 최대치로 구하고 싶어요? 할 때는요, 결국 이거 우리가 그냥 이쪽 삼각형 해가지고 두 개 넓이 합이 제일 크고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겠어? 이 밑변을 두고서 여긴 점까지 제일 멀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 똑같이 1로 가고 있는 데에서 땅 찍으면 정확히 중심 연결시키는 데에서 쭉 간 얘가 기울기 1로 가고 있는 친구일 거란 말이야. 즉 어디일 때? 이 점이 P일 때. 그럼 똑같아요. 쭉 가서 언제? 기울기 똑같이 1일 때, 딱 수직일 때, 여기가 Q인 때 있지? 그때 넓이가 제일로 크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높이값 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높이값은 2,2부터 마일, 5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루트 2만큼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왔을 때 3 찾거든요. 3 루트 2 하면 여기 하나의 길이가 4 루트 2. 그치? 여기도 3 가고 루트 2니까 똑같이 4 루트 2. 넓이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 밑변 높이 있으니까 이거 2배 시키면 되겠죠? 옹갱 좋아요. 정리하시고 40번이 간단히 끝나갔나? 해볼만 하겠다. 40번까지 풀고 쉴게요. 남은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날 40번 2차 함수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 y는 마x 플러스 3 대칭이래요. 자, 여기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두 개 점이 대칭을 했으니까 점을 대충 이쯤 잡아볼까요? 여기서부터 라라라라라라 가서 뭔가 이쯤 이렇게 대칭이다 라고 한 다음에 A, B 해봅시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크면 얼마큼이겠습니까? 묻고 있잖아요. 두 점 그냥 잡아볼게요. A, A 제곱 이 친구, B, B 제곱 그 다음에 B는 마x 더하기 3 똑같이 풀 거야. 중점 잡아놓고 점대칭으로 풀면 돼. 그러면 중점 M점 구해볼게. M점은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가시면 되고, 어디 위에 있어? 얘 위에 있어!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3과 같아요. 일단 식 하나 구해놨어요. 따로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식은 없어요. 2차와 1차 식은 좀 복잡한 식이다 보니까 일단 킵. 두 번째, 기울기 볼 거야. 기울기가 간단해져. 기울기식이 얘에서 얘 빼잖아? B 빼기 A고, 얘에서 얘 빼잖아? B제곱 빼기 A제곱이야. 이거 B 플러스 A야. 요 기울기 얼마겠어? 1일 거 아니야. 아이, A 뿔 B가 얼마? 1이다. 어이, 대입할게. 여긴 나오는데 여긴 안 나와. 대신에 우리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두 점 사이에 거리값 구하라 했고요.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a, b값 구할 수 있거든요. 일단 얘 맞춰 푸시면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에 마이너스, 이거는 2분의 a 뿔 b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b는 1 빼기 a야 바꾼 다음에 여기 넣어줍시다. 그러면 2분의 a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전개시켰어요. 이 값은 2분의 전개 해가지고 5라고 하면 되겠지? 둘 더하면 2a제곱에 빼기 2a 플러스 1의 값이 5인 거니까 넘어가시면 어머나 이거 a 값 더럽네? 더러운 게 맞나? 인수분 되겠죠? 인수분해? 되네요. a제곱 빼기 a 빼기 2의 값은 0이죠 이렇게 1, 2,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a는 얼마? 우리 a 값 지금 음수일 때 썼거든요. 그래서 a 값은 마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b의 값 얼마? 2겠죠? 뭐 구하라 했습니까? 사이 거리 구하라 했네. 끝났네. 이 친구 마일 콤마 1인 친구, 이 친구 2 콤마 4인 친구 두 개 거리 구하면 끝. 일단 제가 40번까지 해드렸고요. 남은 문제들은 일단 목요일날 좀 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오케이. 좀 쉬시고. 해줄게요.